말씀드릴게요. 뉴욕 증시는 세 군데 다 하락을 했어요. 다우, 나스닥, S&P 500. 중간 선거가 공화당이 승리를 했지만 압승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또 가상화폐가 M&A로 인한 FTX 인수를 바이낸스에서 인수하는데 말장난으로 인한 하락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CPI가 이제 오늘 저녁 때 발표를 안 하니까 눈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좀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우리나라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 어떨지. 자, 업종도를 한번 들어가서 분봉을 한번 볼까? 코스피는 내려올 것 같네요. 일단은 스타트 둘 다 내려올 것 같아. 스타트는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디. 오늘 우리나라장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우리나라장은 플러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플러스로 나올 가능성이, 미국장은 나빴지만 우리나라는 플러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국채금리는 10년물이 0.70 빠졌고, 2년물이 마이너스 1.93, 3년물은 1.97, 5년물은 1.49 빠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 뭐 큰 폭증, 그건 다 핑계고요. 마이너스 3.46 빠졌고요. 현재도 지금 한 3%대 빠졌어요. 시간외에도 현재 3% 빠져 있고요.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4.45 빠졌고, 시간외에 현재도 가스도 빠져 있고요. 비트코인은 2,260만 원대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는 0.98 빠졌고 1,368원 거래되고 있고요. 이제 원달러는 지속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머리에 두시고요. 중간선거 지금 혼전을 이루고 있는데, 박빙을 이루는데, 일단 하원은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했어요. 좀 차이는 크게 벌어지는 않고 한 몇 표 차이로 이겼는데, 지금 상원이 이제 남았는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12월 달에 조지아주에서 이제 투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고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공화당이 한 표 앞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 표만 더 받는다면은 뭐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고, 두 표를 다 갖고 와도 승리할 것이고, 민주당이 두 표를 다 끌고 온다면은 이제 민주당의 승리가 되겠죠. 지금 박빙을 이제 결과가 이제 조지아에서 이제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은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일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일단 브레이크가 많이 걸릴 것이다. 이제 하원의 결정이 굉장히 상원보다 파워력이 있다 보니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지장이 있다. 그나마 이제 이제 하원에서 민주당이 조금 표를 생각 이상으로 나와서 이제 기후변에 대한 부분은 뭐 공화당도 그렇게 그 부분을 강제성을 있게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든 간에 2차 전지나 지금 그 인플레이션 법안에 대한 부분은 사라질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자동차 이제 세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부품주 자동차 세타 2차 전지 조금 다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민주당이 만약에 완패를 했다면은 2차 전지 힘이 없었겠죠. 그다음에 일단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이제 가스, 기름 이런 쪽에 강한 걸 내세우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 법안은 통과하는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있을 거고 통과하기 힘들 거라고 보지만 2차 전지나 친환경 쪽은 공화당도 인정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저는 과거에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과거 연료로 쓰는 석탄이나 가스나 지하자원을 쓰던 이런 부분은 많이 공화당도 생각을 많이 바꿀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공화당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FTX 사태로 가상화폐가 좀 폭락을 했는데요. 조만간에 이제 픽 타이밍이 나오겠죠. 5일선만 우상하면은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처럼 한번 저렇게 수긍을 주는 타이밍을 과감하게 주는 게 멋있어. 아이씨. 그리고 지금 코인 선물 애들은 아작났다. 다 그냥 올인 당했다. 자, 그리고 마크 저버그가 메타 직원들도 이제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죠. 직원이 약 13% 1만 1000명 정도를 해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애플에서 지금 에어팟이라고 부품 생산하는 업체를 그러니까 이제 에어팟이라는 부품을 고어텍에서 중국 고어텍에서 조립을 했는데 이쪽을 이제 어저께 말했던 인도나 대만 쪽으로 생산기지를 옮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뉴욕 연 총재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적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연준에서 우호적인 발언을 지금 나왔어요. 자, 방글라데시가 IMF를 지금 겪고 있는데 IMF에다가 45억 달러 금융 지원을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르노가 2040년에도 내연기관 차량 시장 점유율 40% 시장이 웃돌 것이다. 내연기관이 2040년 돼도 내연기관은 40% 정도는 이상은 움직일 거라는 이런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은 줄어들지 40% 이상 점유를 한다는 거 저는 이건 틀린 뉴스라고 생각해요. 르노의 이런 발상은 르노를 망가뜨리는 하나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넷플릭스에서 스포츠 중계도 이제 앞으로 진출을 할 모색을 하고 있다. 스포츠 프로그램을 하긴 하는데 이제 스포츠 중계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려고 중계권을 사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TSMC 이제 대만 업체죠. 반도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 추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아주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네요. 투자 금액은 약 12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다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자, 이번에 공화당 승리를 위해서 일단 하원 승리를 위해서 일단 자동차, 반도체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반도체도 다시 중국에다가 수출하는데 일단 1년 유예 줬지만 그 부분은 이제 철폐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도체 시장도 공화당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시장 좋다. 자, 그리고 어저께 수소차 관련 애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정부에서 지금 이제 수소차를 세계 1위 국가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600개 기업을 만들어서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가 돼서 앞으로는 이제 2차 전지도 중요하지만 수소차도 수소에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차가 아닌 수소 에너지는 꼭 앞으로 대체 에너지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가 너무 지금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2번 타자로는 수소를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좀 내면은 그쪽에 관심을 좀 두고서 저평가 우량주를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센터를 내가 찾아볼 테니까 그쪽에 관심을 한번 두자고요. 언제? 올 하반기는 뭐 이달이든 다음 달부터라도 센터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수익 낸 거를 그쪽으로 좀 옮기는 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국내 증시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년 상반기 2분기까지는 일단 안전하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분들 과거에 $1 환율이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 이제 반대로 이제 시장은 움직였죠. 움직이는데 달러가 내려온 다음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횡보하는 모습이 뭐 그렇게 완벽하게 보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한 30% 50% 빠진 다음에 횡보하는 모습이 뭐 세게는 약 정고점에 약 80% 90%까지 올라간 적도 있기 때문에 횡보한다는 기준은 한 두 번 나왔는데 한 4년 동안 두 번 횡보가 나왔었는데 횡보 기준은 저는 안 잡아요. 이번에는 항상 그림은 절대 똑같이 안 나온다. 이번에는 정고점을 한번 뚫고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횡보를 할지 몰라도 이번에는 과거 같은 그런 횡보 모습을 나올 가능성은 저는 한 30% 정도밖에 안 본다는 거. 그리고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3,600 포인트 까지는 못 가더라도 3,000, 3,400까지는 한번 갔다가 내려오면서 박스를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직금장에서는 내년 200까지 꾸준히 3,400까지는 편안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나 주식 좀 한다고 까본 애들이 박스도 자꾸 얘기하는데 박스는 그 두 번의 금융위기 이후 우리 IMF 겪고 90년대 이후에 두 번의 횡보가 4년이 두 번 나왔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얘기하는데 요번엔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다 두시고요. 절대 차트는 똑같이 안 맞는다는 거 머리에다 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거는 횡보가 30% 올라갈 확률이 70%라는 거 하락은 없다는 거 여러분들 머리에다 두세요. 자, SK 하이닉스가 소비 전력 25%를 낮춘 모바일용 D램을 양산, 세계 최초 모바일 D램에 HKMG라는 공정을 적용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H&M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6천억 원, 전년 대비 14.5%. H&M이 현대성이 잘 나왔네요. 매출은 5조 1천억, 전년 대비 27.1%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실적 사상 최대를 달성을 했다. 4분기 이후 물동량 둔화에 둔화세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나와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동물 백신 애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외에는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는데 오늘 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애들이 좀 움직임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수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움직임이 좀 세요. 그래서 수소 애들도 이제 관심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져야 된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 금양이 이제 꼭대기에서 이제 정리하려고 지금 채광 업체를 콩고 법인 우리는 뭐 아프리카 이렇게 회사 얘기하면은 이거 또 사짜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채광 리튬 생산 광산 업체를 인수했다. 주식을 법인 주식을 267억 원어치를 취득했다. 지분율 60%를 60% 했으면 뭐 얘네 거는 마찬가지죠. 자, 그다음에 초중고생들 메타버스 공간에서 위메이드 코인으로 금융 교육을 받는다는 이런 뉴스를 내밀었고요. 셀트리온이 3분기 영업이익이 2,138억으로 전년 대비 28% 성장을 했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움직이겠다는 뜻이죠. 실적과 넥슨이 3분기 영업이익이 3,049원으로 전년 대비 6% 성장해서 지금 얘가 조금 실적으로 움직일 거 지금 상단에서 조금 내려왔는데 이거 얘는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중점으로 봐야 될 게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수소 이제 관련된 이제 부품들, 그다음에 지금 이 자동차 관련주들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인플레인 법안으로 인해서 조금 수출하는데 문제가 생긴 걸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자동차 부품 이쪽 센터를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걸 머리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네옴시티 이번에 이제 17일 왕세자가 조금 오죠. 사우디 왕세자가 오는 관계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해서 이런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 네옴시티가 또 수소하고 또 관련도 있고 사우디가 지금 수소 쪽으로도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소 테마는 계속 파워렉 이시 움직일 거로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를 센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시장 뉴스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생각 외로 선전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나쁘게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오늘 CPI 결과가 나와서 이제 지정 좋게 우상향으로 나오겠지만 하루짜리다. 미국 시장은 하루짜리 악재 뉴스로 뭐 말도 안 되는 지네들이 말 붙인 악재죠. 뉴스로 살짝 빠진 거지. 여러분들 큰 흐름에서 대세 흐름에서는 우상향이라는 거,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예상하고 여러분들 시장을 보고 싸우시면 된다는 거 머리에다 두세요. 자, 오늘의 뉴스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요.